자, 우선 비타민 C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옥수수 전분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을 가지고 비타민 C를 만든다. 그래서 석유화학물질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들에 잘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해서 이 태블릿이나 분말이나 또 각종 그 식품의 원료로 넣어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 수입을 해오니까 그럼 어느 나라에서 만드느냐라는 건데요. 중국에서 만듭니다. 비타민C는 전부 중국에서 만듭니다. 근데 영국산이다라고 말하는 거 중국에서 만듭니다. 영국에는 비타민C 공장이 없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케팅의 한 수단에 의해서 결국 그런 이 잘못된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국에서 만드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비타민 C를 이제 주로 먹었던 거는 음식물 중에도 있지만, 식품 중에 넣어 놓은 것들도 먹고 있고요. 보통 비타민 C 요구량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은 굉장히 적어서 이 비타민 C를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럼 옛날에는 공급을 해주지 않았는데 왜 요새는 그럼 공급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아는 게 많아져 버린 거죠.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항산화도 알게 되어지고 활성산소도 알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항산화 물질로서 비타민 C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비타민 C를 이용하게 된 다른 물질들도 있지만 비타민 C를 이용하는 이유는 비타민 C가 가장 구하기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값이 싸고 그래서 비타민 C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알약 태블릿으로도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고, 그런 과학적인 정보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먹고 있는 거고요. 먹었더니 그럼 어떻더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피로함이 줄어든다. 그래서 피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선 좀 이해를 해보면 비타민C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알게 되는데요. 피로가 뭔가요? 젖산의 축적이잖아요. 우리 몸속에 젖산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몸은 이제 무거워진다. 걷기 힘들어지고 서 있기도 어려워지고 움직이기도 싫어지고 그냥 드러누워 있고 싶어지는, 그게 근육이 움직이기 싫으니까 근육이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은 왜 나타났을까라는 건데요. 젖산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되겠죠. 젖산은 왜 만들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젖산은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뭐라고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만들어져 나온다. 산소가 포도당하고 반응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산소가 없으면 이 포도당이,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바뀌잖아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가루 이런 것들. 그게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 포도당이 산소하고 만나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배출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면 젖산이 쌓인다라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피로하다.
비타민C를 먹고 효과를 바로 보시는 분들은 평소에 피로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에 산소가 부족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반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한번 드셔보시면, 아, 나는 산소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신기한 이야기, 신기한 어떤 내 몸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었는데 피로한 게 개선이 되어졌다든지, 또는 나는 뭐 먹었는지 말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산소가 몸속에 잘 들어가고 있고 평소에도 피로가 쌓이지 않고 있는 몸이다. 네, 그런 몸은 굉장히 건강한 몸인 거죠. 네, 그런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를 나는 먹었더니 모르겠다, 이런 분. 그런데요, 제가 물어봅니다. 비타민C 드시나요? 네, 그러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효과 좀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뭐 지금 5년째 먹고 있는데 잘 모르겠대요. 몇 개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개 먹고 있대요. 좀 더 많이 드시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는데, 또 어떤 다른 분을 만나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개 드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3개 먹고 있답니다. 네, 물론 효과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개 먹고 4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과를 못 느낀다, 몸이 모른다라는 건데요. 보통 효과를 보는 개수는 6개입니다. 6개. 몇 개? 6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6개 이상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2-3개 드시는 분들은 6개 이상 드시면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왜 3개 먹을 때는 잘 모르겠고 6개를 먹으면 표시가 나느냐, 이거죠. 또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먹은 비타민C는 100%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죠, 여러분들? 네, 거짓말입니다. 또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잘 고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흡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얼마나 흡수되는지. 사람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세 알 먹었는데 3알 다 설사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3알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흡수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음식이랑 같이 먹게 되면 뱃속에서 내가 섭취한 음식물하고 비타민C가 반응을 해서 소모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장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남은 것이 소장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전부 다 흡수되어지느냐 모릅니다. 네. 그래서 또 남은 거는 또 아래로 내려가고, 또 유산균이라고 하는 균들에 의해서도 소모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섭취한 3알의 비타민C가 얼마나 흡수되는지는 잘 모른다라는 건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20%에서 절반, 50% 정도 흡수가 되어진다, 이 수준인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인 거지 뭐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는 솔직히 잘 모른다. 그래서 그럼 많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0개를 먹으면 퍼센트가 올라가잖아요, 하다못해. 그래서 그 분량만큼 더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피로에 관한 부분이 가장 먼저 알 수 있게 된다, 피로가 없어진다라는 건데요. 또 필요한 걸 여러분들은 그러면 필요한 게 없어졌다라는 걸 뭐 어떻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아침에 잠을 일찍 깰 수 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타민C 드시지 않고 계시는 분들 비타민C 드셔보세요. 피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부가 정말 백옥으로 변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상한 거 많이 없어집니다. 이런데 뭐 까만 거 이렇게 생기는 것들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시고 싶으신 분들 빨리빨리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많이 먹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그냥 생각나는 것만 갖고 말씀을 드려도 비타민C를 먹고 나타나는 효과요. 네. 머리에, 뭐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잘 나더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뭐 몇 명이 그런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 듯 한데요. 어쨌든 비타민C를 먹었더니 머리가 덜 빠지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눈이 좀 더 잘 보인다. 네, 이것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귀에 염증이 잘 사라지더라. 코에 뭐 비염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에 잇몸에 네, 피 나는 게 뭐 준다든지 염증이 줄어든다든지 그 다음에 뭐 목에 여기 뭐 간지러운 거 있잖아요. 목에 기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줄어든다든지 기타 이제 내려오면 소화가 잘 된다든지 네, 비타민C는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비타민C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저의 유튜브 댓글에 와가지고 비타민C 먹었더니 소화가 잘 되더라. 30년 동안 소화가 안 됐는데 소화가 너무 잘 되더라. 그런 얘기를 댓글에다가 써놓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 이 제목을 닥터한스TV 소화제 비타민C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되게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열심히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예, 소화가 잘 되면 당연히 뭐 장이 좋아지니까요. 예, 특히 그 변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비타민C 열심히 드셔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이 6g이라고 그랬잖아요. 6g 이상을 드셔보시면 변비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또 뭐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잘 잡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기타 발 뒤꿈치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으신 분들 네, 발 뒤꿈치가 맨질맨질해진다. 또 뭐 발바닥에 무좀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쓰이는 데가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적혈구가 이렇게 뭉치거든요. 활성산소 때문에 적혈구가 뭉치면 산소 운반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지도록 하니까 사실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젖산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덜 피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몸에 산소가 좀 더 잘 들어오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잘 들어오니까 몸속 알코올 분해 능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분들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술이 잘 깬다. 네, 그런 뭐 결과들도 또 있죠. 그래서 산소 운반은 굉장히 중요해서 항암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꼭 비타민C를 드시거나 또는 혈액 속에 주사액으로 정맥 주사로 맞아보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 몸속에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기능들을 또 하죠.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활성산소는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활성산소를 보신 적이 있나요? 활성산소는 무엇일까요? 활성산소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일까요?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 눈에 딱 보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락스라는 상품이 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런 분자입니다. 차아염소산 나트륨 NaOCl이라고 소금 NaCl에다가 산소가 붙어있는 그런 분자입니다. 얘가 소독을 하거나 표백을 할 때 그 분자로부터 산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 산소가 활성산소입니다. 자, 그 정도로 활성산소의 기능은 굉장히 뛰어난데요. 여러분들 표백제 가지고 표백해 보셨을 겁니다. 색깔이 날아가 버린다. 바지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바지 색깔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바지 구멍이 나버립니다. 분자를 분해시켜 버리는 거죠. 분자 분해, 분자 파괴를 시키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다. 굉장히 강력한 독성 물질인 것이면 사실입니다. 네. 자, 차염소산 나트륨 표백제, 네, 이거죠. 그 다음에요, 오존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오존도 역시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오존은 산소 한 분자에다가 O2죠. O2 하나에다가 산소 한 개가 달라붙은, O가 산소가 세 개가 있는 그런 분자인데, 이게 안정화되어지게 O2 분자 하나 떨어지고 나면 남아있는 산소가 한 개가 활성산소가 됩니다. 오존도 굉장히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네. 그것도 활성산소인 거죠. 그 다음에 H2O2라고 과산화수소라고, 네, 물속에 들어있을 때 과산화수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약 7, 8% 정도, 또 35% 정도짜리의 과산화수소수가 만들어져 나와 있는데요. 그 과산화수소수도 표백 효과가 있고 분자를 깨는 활성산소 H2O2니까 H2O로 한 분자 만들어지고 나면 물이죠. 산소 한 개만 남기 때문에 남은 산소가 활성산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게 활성산소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의 세포 속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고민되시죠? 그런데 세포 속에서는 글루타치온, 카탈라제, 기타 SOD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자들이 만들어져 나와서 그런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활성산소를 잘 제거할 수 있는 물질들, 네, 대표적인 게 글루타치온이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글루타치온을 먹으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많이 작용을 잘 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기능을 잘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네, 흡수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흡수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뭘로 분해가 되느냐? 분해되어져야 되느냐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글루타치온은 아미노산 세 분자가 붙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물질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분해되어져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져야 자연스러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글루타치온도 역시 분해되었다가 아미노산으로 되어진 뒤에 흡수가 되어져서 다시 재결합을 해서 글루타치온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사 먹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글루타치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못 사 먹는 경우에는 단백질 음식이라도 열심히 드시면 그만큼은 못 만들어내겠지만 안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섭취한 단백질을 가지고도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고 항상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져 나오지 않는다면 살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여러분들 몸속에서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있는 산소의 양, 그 산소의 양의 약 5% 정도가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그럼 그 양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은 양이고 그 많은 양을 내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SOD 성분,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그 활성산소를 또 제거를 하고 있어서 살아있다라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 즉 비타민 C를 먹어 주어야 그 많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의 항산화제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비타민 C로서 말씀을 드리면 설사하기 직전, 설사하면 안 되고 설사 전의 양, 그 정도인데요.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야 겨우 그나마 내 몸속에서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내는 양이다 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필요하냐, 항산화제가 필요하냐라는 건데요. 정말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죠. 물론 꼭 비타민C만이 아니더라도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색깔이 있는 음식들 전부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색깔이 있는 음식, 네. 토마토 빨갛죠. 수박도 색깔 빨갛죠. 당근, 네. 홍당무, 당근도 굉장히 네.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팥국물 있잖아요. 팥국물 빨갛죠. 안토시아닌이라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죠. 포도주, 네, 이런 것들 전부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양파 껍질, 네, 그것도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거기서 항산화 물질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색깔을 띠고 있는 음식, 모든 네, 음식 종류 색깔 띠는 건 전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시려면 웬만하면 색깔이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죠. 뭐 빨간 것도 좋고요, 파란 것도 좋고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색깔이 있으면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양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공급을 해주는 게 맞다. 이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면 되는데, 뭐 나는 비타민C 먹기 싫다 그러면 비타민C 말고 항산화제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글루타치온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비타민 A, D, E, K 이거 전부 항산화 물질이고요. 비타민 U 전부 항산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뭘 드시든지 간에 음식으로 먹는 양으로 충분하게 먹기에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데는 이런 영양 성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럼 나는 뭐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안 먹을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먹어도 됩니다. 다만 노화는 빨리 진행됩니다.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죠. 제가 비타민C 섭취량과 수명과의 관계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지 못해서 물론 뭐 그런 논문을 쓴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못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못 찾아봤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좀 셉니다만은 소금 섭취량과 건강과의 관계 또는 평균 수명과의 관계, 기대 수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금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이 훨씬 더 장수한다라고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허병철님께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병철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상담하는 그런 날로, 시간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시작했고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타민C 먹자라는 거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피로를 없애주고 신체의 각 장기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부분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가장 값싼 가성비 높은 물질이다. 그리고 활성산소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그 활성산소를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는 제거한다. 하지만은 다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수명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활성산소 제거를 하는 항산화제를 열심히 드시면 수명을 연장을 시키는 것만은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C 열심히 드셔서 여러분들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온 질문, 정필기님께서 키토산은 활성산소와 관련 없나요? 없습니다. 활성산소를 직접적으로 키토산은 제거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키토산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려면 혈액으로 흡수되어져 들어가야 되는데 키토산은 흡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네, 활성산소가 왜 발생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활성산소는 내가 섭취한 포도당, 각종 음식물, 대부분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이 혈관으로 흡수되어져서 세포 속에서 분해되어져서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져 가는 과정에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탄수화물이 혈관으로 흡수되어지는 양을 줄이면 활성산소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산소 소모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내 몸이 산소를 사용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고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그 탄수화물이 전부 흡수되어져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일부를 붙잡고 변으로 빼내준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양을 줄일 수가 있다. 아예 발생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아예 줄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이 활성산소에 관여는 되어져 있죠. 직접적인 제거는 하지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천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규님 안녕하세요. 소금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요?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식에 넣어서 먹는다. 그리고요, 음식에 넣는데 가장 쉽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국물에 넣어서 먹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국물. 네, 그래서 국물을 열심히 드시는 게 중요하죠. 국물에 넣어서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의 염농도가 0.9% 이하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 드셔야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마시는 방법도 있고요. 식후에 소금을 물에 녹여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어서 트림을 심하게 하시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더부룩함을 계속 느끼고 계시는 분, 음식을 먹었는데 위장에 자꾸 오랫동안 머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시는 분들은 소금을 식후에 티스푼으로 드셔보시면 네, 분해 용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잘 녹고요. 음식이 잘 녹으니까 배출되어져 나간다. 빠져나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금도 드셔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소변의 염농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소변의 염농도를 재는 방법은 염도계라고 하는 것을 구매를 해서 소변을 받은 뒤에 거기에다가 염도계를 이렇게 넣어서 숫자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측정하기는 엄청 쉽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체크를 꼭 좀 한번 해보시고요. 저염식을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 세계인에게 전달되어져 있어서 저염식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네, 저염식을 해서 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짧게 여담삼아 좀 말씀을 드리면 과체중인 사람, 네, 과체중인 사람과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 또는 마른 체중을 가진 사람 셋 중에 가장 수명이 긴 사람 누구냐면 과체중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과체중을 가진 사람이 더 오래 산다라는 거죠. 즉 몸은 마른 몸보다는 좀 퉁퉁한 몸이 더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네, 그런 데이터로부터 증명이 되어지는데요. 소금도 부족한 몸보다는 남는 몸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도 몸속에서 남는 물은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모자라면 심각한 대사 부진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 몸에 비타민C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 몸에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소금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남는 게 좋겠습니까? 모자라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자연과학적으로 또는 뭐 그냥 자연현상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저염식을 해야 되는지 적당식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판가름이 나는 거죠. 자, 소금은 어떻게 먹느냐? 네, 소변염 농도가 0.9%가 나오도록 열심히 드시는 게 낫다. 근데 웬만큼 열심히 먹지 않으면 0.9%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루 3끼 꼬박 챙겨 먹으면서 국물 한 그릇씩 하루 3그릇씩 먹는 사람이 0.9% 이상 쭉쭉 나오고요. 식사 하루 한 끼 하시는 분들, 국물 안 드시는 분들 0.9% 안 나옵니다. 뭐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직접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티스푼으로 먹고 있습니다. 네, 식사 후에 티스푼으로 물에 타서 마셔도 되고요. 뭐 편하신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소금을 드시는 것은 소화에 최고로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타가지고 하루 종일 먹는 것보다는 식사 후에 먹어버리는 것이 가장 소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화를 위해서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꼭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천님, 비타민C 섭취, 식전 섭취 시 소금물에 섭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거는요, 뭐 편하실 때 드시면 되는데요. 소금물하고 비타민C하고 같이 먹는 것보다는 분리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네, 산도가 좀 더 세져 버릴 수가 있어서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위장 사이즈 요만한데요. 네, 비타민C 2g 들어왔을 때에 이 속에 염농도하고, 비타민C 2g에다가 소금 2g 들어왔을 때 이 속에 염농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위벽이나 장벽에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자극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그 자극으로 인해서 설사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같이 먹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그럼 왜 식후에도 똑같이 비타민C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는데 식후에는 괜찮느냐? 그래도 그나마 식후에 먹을 때 이 염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비타민C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C가 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가 줄죠. 네. 그 다음에 음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직접 위벽에 내가 섭취를 한 소금이 자극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분리해서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공복에 최대 5알까지 섭취해도 쏙쓰리지 않습니다. 네, 그건 뭐 비타민C는 이제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비타민C가 진단을 하는데도 사용되어진다. 내 위벽에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벽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데 비타민C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한 번에 5개를 드심에도 불구하고 위장에 속이 쓰리지 않는다. 빈속에 먹는데도 속이 쓰리지 않는다. 그 정도면 위장이 굉장히 튼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벽에 염증이 거의 없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건강한 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 네, 박사님 잘 듣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상급병원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다 좋은데 원인 모를 신경 통증으로 발바닥 통증, 족저 근막염은 아니고 통증과 근육 통증으로 고생 중인데요. 최근 비타민C 10g 이상 죽염 먹고 있는데요. 소화기 쪽은 괜찮아서 아직 오유키의 실천은 안 하고 있는데, 특히 신경통에 좋은 걸 권해주시면 어떤 게 좋을까요? 신경통이든 근육통이든 뭐든 간에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혈압을 좋게 한다, 당뇨를 좋게 한다, 기타 다른 어떤 질병을 좋게 해보고 싶다, 건강해 보고 싶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소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소화가 잘 되고 있다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소화가 잘 되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그렇게 아신 것이 소화가 잘 된다고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소화가 제대로 정말로 잘 되고 있으면 별로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도 발생하고요. 발생되어진 것이 소화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무조건 건강하기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어줘야 된다. 운동을 기본으로 하듯이 물을 마셔야 되듯이 공기, 산소가 몸속에 들어가야 되듯이 소금과 비타민C를 먹어야 되듯이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기본이 소화가 잘 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제를 먹는다든지요. 소금과 비타민C를 먹는다든지요. 이런 거를 해서 좀 더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거든.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그때는 병원 처방, 약물 처방, 또 다른 방법 이런 거를 동원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영양제 중에서는 또 뭐 마그네슘 이런 거를 같이 먹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소화를 좋게 해주는 데는 비오유키소,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이런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그네슘을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한번 같이 드셔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잘 안 되시거든 상담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건님, 이름이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글루타치온을 알약으로 된 것과 혀 밑에 녹여 흡수시키는 것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좋은 건지요? 좋은 것의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됩니까? 뭘로 잡아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성비를 놓고 본다면, 그냥 글루타치온, 알약을 그냥 먹겠습니다. 혀 밑에 넣어서 녹이는 것이 얼마나 잘 흡수가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가성비 개념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글루타치온을 그냥 글루타치온만 먹는 것보다는 소화 효소제랑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미노산 글루타치온을 잘 분해를 시켜주는 게 소화 효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잘 흡수가 안 된다 이런 게 걱정이 되시는 분은 소화효소제랑 같이 드시면 거의 뭐 잘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잘라집니다. 그것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이순자님 반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오셨나요? 정필기님, 혹시 지간신경종에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지간신경종이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천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교연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글루타치온과 밀크 시슬과 비타민 C, D 함께 먹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조합에서는 이 조합만 딱 드신다면 뭐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요, 수용성은 식전에 먹고 지용성은 식후에 먹겠습니다. 여기서 지용성은 비타민 D.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은 그래도 그나마 물에 녹고요. 위장에서 좀 녹는 편이고, 밀크시슬도 그렇게 뭐 안 녹는 편은 아니라서, 녹는 쪽으로 갖고 가서 드셔도 되고, 비타민 D 쪽으로, 이쪽으로 드셔도 되고,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은 앞에서 먹고, 또 나머지는 뒤로 먹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는, 오메가3랑 같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식후에 먹고, 오메가3는 지용성이고, 지용성은 비타민 D도 식후에 먹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도 식후에,
네, 오메가3랑 먹을 때는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크게 간단하게 분리하는 방법은 수용성, 그러니까 녹는 것들은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다 모아서 먹고요. 칼슘,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 먹을 때 같이 모아서 먹고요. 식후에는 오메가3랑 지용성 성분들 다 모아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게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흡수율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많이도 먹어보시고 적게도 먹어보시고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C 한 알이나 세 알 먹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 알도 드셔보시고요. 6알도 먹어보고요. 10알도 먹어보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해보시면 네, 내가 몇 개를 먹어야 될지, 몇 개를 먹는 게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게 낫지, 그냥 그 개수를 정해놓고 그냥 그대로만 먹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채팅창 이렇게 올려주시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권순천님, 저는 기본 18시간 간헐 단식 2년째입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공복식 운동을 1시간 반 정도 땀을 흠뻑 흘릴 정도로 주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복 운동에 비타민C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움이 될까요? 자, 비타민C를 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복 운동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산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내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지죠. 포도당하고 반응하느라고. 그러면 활성산소가 무조건 만들어져 나옵니다. 근데 그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내 몸속에서 SOD, 네, 그 다음에 뭐 글루타치온, 카탈라제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산소가 계속 운동을 심하게 하면 심하게 할수록 활성산소 발생량은 증가해요. 그래서 체육인이 노화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산소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을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거냐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심한 운동이 나쁘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심한 운동과 심하지 않는 것에 중간이 되는 적당한 운동, 그러면 뭐냐 이거죠. 그건 이제 스스로 좀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활성산소 발생이 굉장히 많아진다. 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제거를 다 하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들어간 비타민C가 그 제거를 하는데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운동선수는 무조건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한 것이 비타민C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항산화제인 비타민C를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하러 가기 전에 뭐 한 30분 정도 전에 한 2알 정도 먹고, 하는 도중에 또 1알 정도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먹는 게 더 좋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활성산소 제거를 하는데, 즉 노화가 촉진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잘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다가 글루타치온 드셔도 되고요. 더 드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도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도 드시는 게 더 좋죠. 왜 그러냐? 우리의 세포막은 지용성 물질도 들어가고 수용성 물질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잘 들어가줘야 되는데 잘 들어갈 때도 있고 못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용성 항산화제도 먹고
그 다음에 수용성 항산화제도 먹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용성 중에서는 뭐 비타민 A, D, K 또는 뭐 커큐민 이런 거, 코큐텐 이런 거 네, 같이 먹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두리님, 네. 신경 통증에 마그네슘도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의외로 마그네슘 먹고 그냥 괜찮아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요. 어차피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 필요합니다. 네, 에너지를 만드는데 많이 쓰이죠. 그래서 꼭 드셔보시고요. 근데 마시는 이온칼슘제를 먹는데 거기에 하루 섭취량이 다 들어있는데 따로 마그네슘 따로 먹어야 할까요? 아, 거기 하루 섭취량 400mg 정도 들어있으면 따로 먹을 필요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미네랄이라 혹시 과잉되면 역효과가 날까 봤어요. 맞습니다. 네, 마그네슘 과잉되면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마그네슘이요. 그리고요, 야채 중에 녹색깔을 띠는 거, 네, 그 다음에 야채 중에 뭐 붉은 색깔을 띠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클로로필이라고 엽록소가 들어있는 그런 야채류는 전부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득 들어있습니다. 엽록소 한 분자 안에 마그네슘 1개씩 들어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엄청 다 먹은 게 다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요. 그래도 그걸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몸속에 결코 좋은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특히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칼슘 먹으라고 하는 양을 지켜서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면 과잉되어서 혈중에 칼슘이 돌아다니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칼슘은 다들 뭐 여러 군데서 쓰이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이 뼈니까 뼈로 가야 되는데 뼈로 못 가고 있는 칼슘이 몸속에서 과잉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 네, 그리고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훨씬 좋고요. 좋은 칼슘제 많이 있으니까 많이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이 된다면 단식이 깨지진 않을까요? 단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지방, 단백질, 포도당 이걸 소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몸속에 오토파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타민C가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비타민C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활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타민C가 단식을 깨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후 공복 혈당 수치 상승 하죠.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비타민C 분자 구조와 포도당의 분자 구조가 조금 유사합니다. 조금 유사. 네. 그것 때문에 이 혈당을 측정하는 그 기계가 비타민C인지 포도당인지 구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똑같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흡수되어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타민C를 섭취를 했는데 혈당이 올라간다. 그분은 비타민C 흡수가 잘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비타민C가 혈중으로 흡수가 잘 되는 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확인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혈당으로 오인이 되어져 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뭐 당이 올라갔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걱정이 되시잖아요. 비타민C를 끊으세요. 한 3, 4일 정도 끊고 혈당을 한번 재보시면 됩니다. 그 내려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내려가면 이제 뭐 안심하고 드셔도 되잖아요. 근데 안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네,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그런 분은 들어보지를 못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3, 4일 정도 비타민C 드시지 마시고 한번 찍어보시면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허병철님, 박사님, 뇌 운동, 신경세포 손상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입니다. 비타민 C입니다. 네, 코큐텐입니다. 커큐민입니다. 이런 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영양제. 그 다음에요, 마그네슘도 뇌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3 꼭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뇌가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뇌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뇌가 가장 많이 망가지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답을 한번, 권순천님, 박수. 야, 저렇게 답을 맞히시는 분은 상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좀 그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얼마나 많은 활성산소가 우리의 뇌세포에서 만들어질까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저는 상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질지에 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 발생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처음에 이 폐를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가 21%라면 나가는 산소가 16%입니다. 그러면 차가 5% 정도 되잖아요. 차이가 이 5% 총 5% 중에 5%는 활성산소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 몸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에너지 소모를 가장 많이 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어딘가요? 우리 몸 속에 산소 소모량, 포도당 소모량 가장 높은 곳이 뇌입니다. 뇌세포입니다. 뇌세포는 산소가 5분만 안 가도 망가져 버립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가 돼 버리죠. 뇌의 신경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뇌신경에. 그래서 산소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다. 보통 우리가 호흡한 양의 20%, 섭취한 양의 20%가 뇌에서 소모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발생되어질까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시죠. 네. 5% 들어갔고 그 중에 5%가 전부 활성산소 생기는데 그 생긴 양의 20%는 뇌에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많은 활성산소가 뇌에서 생기고요. 그렇게 많이 생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비타민C도 먹고 글루타치온도 먹어주어야 그 뇌세포 망가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자, 뇌세포가 망가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은 각종 질병이 다 일어나는데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 치매인 거죠. 뭐 파킨슨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거 전부 다 활성산소가 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뇌세포는 재생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재생된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있는 행동 양식, 행동 패턴을 관찰함으로 해서 바뀌어지는 몸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78세인데요. 영양제를 많이 먹이면 몸이 바뀝니다. 체중도 늡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목으로 해서 77세, 78세 어머니가 살이 쪘습니다. 이런 걸로 제가 제목을 따라 놓은 거 있잖아요. 영양제를 많이 드시게 하니까 체중이 늘어납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체중을 늘리는 거 쉬운가요? 나이가 들어서 체중 줄이는 거는
네, 억지로 줄이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병이 들면 그냥 줄어듭니다. 그냥 줄어요. 네. 그래서 살찌고 살 빼는 게 연세가 들어서는 쉽지가 않은데 영양제 먹고 살이 찌더라라는 거죠. 영양제가 뇌세포를 점점 더 좋게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뇌세포이기 때문에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법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영양제를 열심히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식 뇌세포 건순천님, 참고로 저는 마그네슘 250mg 섭취 시 가끔 눈꺼풀이 떨렸는데 450mg 섭취로 늘렸더니 떨림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올려봅니다. 맞습니다. 도움 되죠. 마그네슘, 네, 권장량이 보통 저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mg요. 저 정도는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마그네슘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야채를 너무 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활성산소 이렇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20년 정도 만성피로, 부비동염, 눈건조, 중이염, 기관지염, 편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등 고생해 왔습니다. 만성피로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고요. 그러던 중 다행히도 박사님의 강의 열심히 시청 후 지금은 99% 완치됐습니다. 이야, 박수. 야, 여러분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내 몸은 잘 관리를 해주면 나 스스로 내 몸을 저렇게 고쳐주더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알아야 되는 거. 건강해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영양제를 섭취를 하고 무엇인가 건강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 그건 하면 할수록 하는 것만큼 이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타민C 열심히 드셔보셔라. 네, 소금도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열심히 드셔보셔라. 산소도 내 몸에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산소도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 공기, 그 다음에 소금, 비타민C 요것만은 열심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식품, 네, 면역력 강화시키는 식품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분께서 전화가 온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제가요, 이거 지금 방송 중인데, 방송으로 소리를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목소리만, 네네. 자, 말씀하세요.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어가지고요. 예. 한 40년 됐습니다. 예, 그래, MTX도 먹고 있고, 네네. 또, 엽산하고, 네. 요즘은 그 두 가지 먹고 있고, 소염, 세레복순가 그거. 네, 일단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네네. 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그래서 박사님 네. 강의를 듣고, 예. 비타민을 하루에 보통 7, 8개를 먹습니다. 잘 드시고 계시네요. 예, 그러고 또 소화효소제도 먹고, 네. 또 오메가3 네. 그것도 먹고 그러는데 제가 소금은 죽염으로 먹고 있는데 네네. 그거 괜찮은가 네네. 모르겠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 있는 대로 제가 드시고요. 예. 인터넷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네. 키토산하고 네. 그거를 소금 용융 소금이라는 거 구입을 할 줄을 몰라서. 그거는 내일 우리 상담 실장님하고 통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지금 말하는 건강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혹시 그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궁금한 거는 저기 주름으로 간을 좀 간간하게 해서 예. 보통 0.9 이런 거는 조절이 잘 되고 있는데 아침으로는 소변이 좀 0.6, 0.4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 조금 더 내려가 있네요. 네네. 아침으로. 그거가 이제 하루 종일 좀 재 보셔서 하루 종일 재면은 뭐 1.3 안에 들면서 0.9를 넘는데 아, 아침에만 좀 내려갑니다. 떨어지네요. 네. 예, 그래,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거를. 네네. 0.9 이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더 좋지, 0.9 아래로 가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론 뭐 물을 많이 먹거나 소금을 적게 먹거나 하면 그렇게 내려가긴 하는데, 네네. 저녁에 염분을 따로 조금 더 뭐 식후에 더 드신다든지 해서 네네. 네, 한번 좀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비타민C는 아까 드시는 대로 식사하고 드실 때 드시고요. 네네. 그리고 식사 그리고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다가 비타민을 제가 저기 하나를 더 먹고 또 자기 전에 또 어떤 데는 2알 먹고 어떤 데는 1알 먹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드시는 거는 괜찮고요. 네네. 식사 때 네. 비타민C를 2개 정도를 먹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식사하기 전에 꼭 2알은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비타민C 양은 어느 정도 됐고요. 네네. 소금의 양이 이제 필요해요.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음식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음식이 안 녹는 이유가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비타민C는 충분하게 드셨는데 소금이 부족해서 위산이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위산이 위장에서 분비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양이 적게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제가 소변 체크를 꼭 하면은 0.9를 항상 넘는데 아침이면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소변의 염 농도고,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0.9가 넘는데, 네. 0.9가 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소화가 더부룩한 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더부룩한 기는 이 음식이 녹지 않아서 그 더부룩한 게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식사 후에 티스푼으로 네네. 한 개를 먹어보고요. 네네. 물에 타가지고 그래도 더부룩하면 또 하나를 더 드셔보세요. 아, 네. 그래도 더부룩한 기가 남아 있거든. 다시 전화를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거만- 먹으니까는 너무 소변이 그 1.6, 5 이렇게 나오던데요. 지금은 중요한 게 소변의 숫자보다 네네. 소화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줄이셔도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먹을 거는 아니고 네. 우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 숫자도 뭐 1.6 이 정도는 계속 그렇게만 안 나오고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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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정선님. 박사님, 불면증 심한 편이에요. 네, 불면증의 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선은 일반적인 그 약을 먹는 거 있잖아요. 수면 유도제라든지 또는 각종 호르몬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안 나오고 적게 나와서 잠을 못 자는 걸로 통상적으로 되어져 있어서 멜라토닌을 만드는 단백질, 아미노산유를 열심히 챙겨 먹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상식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영양제를 먹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더 먼저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잠은 잘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지도록 하는 게 뭘까요? 그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물을 잘 마시고요. 물을 하루에 뭐 1.5에서 2리터 정도 드시고요. 물을 그만큼 많이 먹으면 소변을 자주 가기 때문에 소변으로 염분이나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미네랄을 또 먹어 주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미네랄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자, 물, 그 다음에 잘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산소가 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소금을 잘 드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소금을 잘 주셔야 소변으로, 네, 소변이 빠져나가도 소금 농도를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혹 다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라, 물 마시라 이 말을 하는데 염분 챙겨 먹으란 말을 안 해줍니다. 물만 마시면 자꾸 소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부족하면 해소하지 않느냐 이런 반문을 하죠. 비타민C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비타민C 나가면 소변에서 붙잡아 오기 때문에 많이 먹을 필요 없다. 아닙니다. 네, 소금도요. 어디가 부족할 때 해소를 해오냐면 혈중 소금 농도가 부족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나의 뇌세포가 그걸 정리를 하는 거죠. 뇌세포가 혈중 소금의 양이 부족하다라고 보이면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혈중에 소금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혈액의 바깥쪽에도 소금이 들어있단 말이죠. 바깥쪽에 들어있는 소금은 그럼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어떻게 아나요? 모릅니다. 네, 어떤 누구도 측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 스스로, 모두가 자기 스스로, 네, 혈액의 바깥쪽에 소금이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뭐냐? 소변의 염 농도를 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안 재줍니다. 본인이 직접 재야 됩니다. 그것도 소변을. 네.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소금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도 모르지만 물만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자꾸 염분과 미네랄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물만 많이 먹어라 라고만 말을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잘 챙겨 먹고요. 그걸 통해서 수분과 염분을 같이 먹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물만 염분을 충분히 안 챙기고 계시는 분은 따로 소금을 챙겨서라도 드셔야 되는 그런 방법에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상담 전화가 왔네요. 제가 전화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박사님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 방송 중에 있거든요. 이거 목소리가 나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방송을 보고 네네.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네, 한 예. 10분 정도, 예. 네, 좀 짧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키토사를 구매해서 먹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한 열흘째 되거든요. 네네. 저 나이는 65세고요. 네, 목소리는 엄청 젊어 들리는데요. 예. 열흘째 먹고 있는데, 예. 하루에 3알, 4알 정도 한 끼에. 많이 드시네요. 예. 아니, 많이 먹는 겁니까? 네네네. 한 끼에 3알 드시고, 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원래 변비가 좀 있었는데, 예. 그게 좀 더 심한 느낌도 들고. 네,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른 분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네네. 한 이틀 정도 좀 그냥 안 먹고 있어 봐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하루 정도 지금 안 먹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박사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러시군요. 예. 일단 이제 체중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많이 그게 고분자이기 때문에 3개라고 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박스에는 3개를 먹으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그게 식약처에서 기준이 있는데요. 하루 3g 이상 먹어라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먹게끔 적혀 있는 거고요.
예. 그 양은 굉장히 센 양이고 많은 양인데 아,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드셔야 체지방을 줄일 수 있고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식약처에서 허가를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3개라고 적어 놓고 3개를 먹으면 다이어트 그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광고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양을 그렇게 먹어버리면 사람에 따라서는 이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분을 적게 드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평소에 먹는 수분의 양이 작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키토산 자체가 물을 붙잡는 성질이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장벽이 청소가 되기 때문에 장의 연동 운동 기능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장이 수분 흡수를 잘 시켜버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을 자꾸 빨아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네. 좀 과하게 말씀드려서 활동만 한 게 한 번 나옵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예.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양을 일단 무조건 끊으시고요. 네. 정상 변호로 가면 이제 2개 정도 드시다가, 아, 예, 또 변비가 오는 듯 하면 또 쉬었다가, 네. 또 드시다가, 또 좀 괜찮으면 3개도 먹고, 2개도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서서히 장이 이제 적응해 가고요. 예, 물도 좀 더 챙겨 드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식전이 좋습니까? 아, 네, 무조건 식사 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바로, 식사하기 전에 바로. 예, 비타민 C하고 같이 먹. 네네, 꼭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드시면 뭐 금방 변이나 장은 금방 좋아집니다. 많이 좋아집니다. 한번 열심히 드셔보시면. 아이고,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 네. 전화를 아주 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 답변을 드리다가 말았죠. 네, 불면증이요. 불면증은 아까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는데, 그거부터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소금 이야기 해가다가 말았죠. 빠져나가는데 왜 해수를 하는데 왜 먹냐?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라는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몸 전체 중에서. 그런 데를 다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피 속에만 농도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에는 혈중보다 200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뇌에는 비타민C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고 비타민C가 부족하다면 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데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넣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자, 물 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과 비타민C 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체온이 올라가야 됩니다. 체온이 정상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 쉬운 거잖아요. 체온이 36.5도 정도 되느냐. 35.5도 이런 몸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잠 못 자는 거 맞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온 높이는 거 해야 되는 거죠. 체온이 낮으면. 근데 이분 뭐 뻔합니다. 손발이 시렵고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고 두통이 있고 생리통이 심하고, 뭐 물론 연세가 드셨으면 네, 지금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깨가 아프고 여기저기 통증을 가지고 있고 무릎도 아플라 그러고, 그래서 잠도 안 오는 겁니다. 한 군데만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밑에다 좀 써주세요. 김정선님.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네. 물, 공기, 소금, 비타민C, 체온. 그 다음에 소변의 염도 맞추어 주고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소화 잘 됩니까? 김정선님, 소화 잘 됩니까? 네. 불면증 가지고 있는데
소화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소화가 안 되고 있으면 단백질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가 잘 안 되죠. 단백질 분해가 안 되면은 멜라토닌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제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트립토판 뭐 이런 거 있죠.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거. 그게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는데 잠이 옵니까? 그래서 소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해도 저는 지금 요 이야기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한테 지금 여기 상담이 들어와도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기본을 안 한 몸을 가지고, 기본이 되어지어 있지 않은 몸을 가지고 무슨 좋은 몸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좀 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몸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가라고 그럽니까? 정신과에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 분 많아요. 네. 해결 안 되면 정신과 가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체온이 낮다, 소변에 염도가 안 나온다, 소화가 안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참고로 먼저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영양제는 호르몬제가 좋습니다. 호르몬제. 홍삼도 괜찮고요. 홍삼, 마카 이런 거 괜찮고요. 오라퀸이라고 있습니다. 오라퀸. 네, 요런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것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거 전부 다 잘 한 뒤에 그걸 먹으면 바로 바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전두리님, 박사님 일반적으로 죽염은 9분 구운 게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현재 5회 구운 거 먹고 있는데요. 이것도 효과적인 면에서는 괜찮을까요? 지금이라도 용융소금으로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네, 용융소금으로 바꾸시고요. 그 5회 구운 거는 그냥 반찬에 넣어서 또 드시면 되고요. 어차피 소금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는 저런 소금을, 용융소금 이런 거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회냐, 9회냐, 저거요, 1회냐,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굽는 횟수에 따라서 그 속에 들어있는 염분이라고, 여러분 말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소금은 염분이라고 말을 하죠. 예, 그리고 왜 염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염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염분인 겁니다. 염소요. 염소. 이 염소 소독하는 데 쓰는 성분인 거죠. 이 염소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소금은 쓰고요. 강한 자극이 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빼내는 게 좋죠. 그래서 열을 가하고 굽고 하다 보면 횟수가 올라갈수록 그 염소가 자꾸 사라져요. 염소가 사라지면서 그 소금이 환원이 되어집니다. 환원. 소금을 물에 넣고 녹여보면 알칼리 환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런 소금이 저는 좋은 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운 횟수에 따라서 환원도가 올라간다. 환원 능력이 올라간다. 네, 그런 소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횟수를 많이 구운 게 더 좋고요. 환원 소금이 항산화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운 횟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은 그 9번 굽던 10번 굽던 간에 그냥 한 방에 다 해치워버리는 게 바로 용융입니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소금을. 네, 그래서 환원 능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용융으로 그냥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 2리터 정도 마시고 있습니다. 박사님 강의 듣고 며칠 전부터 소금 아침, 저녁 티스푼으로 먹고 있고 염도 0.9에서 1.5 나오네요. 아주 잘 나오네요. 네. 자, 비타민C 6알 먹고 있고 키토산 2알 먹고 있고 오메가3 유산균도 같이 좀 드셔보시고요. 소화가 제대로 되시는지요? 자, 안 되시면 소화 효소제도 좀 드시고요. 일단 소화가 잘 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소화가 제대로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우선 그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계통을 드셔서 잠이 오도록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소님, 비타민C 15알 계속 먹으면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네, 많아지면 설사고요. 설사가 나면 줄이시면 되고요. 그래도 또 설사가 나면 또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는 패턴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조금씩 늘어나서 가다가 설사하는 맥시멈까지 갔다가 그 상태 유지 좀 하다가 몸이 점점 좋아지니까 설사가 더 빨리 오겠죠. 그래서 점점 떨어집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비타민C 많이 먹을 수 있는 몸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비오육기소 변비 해결되지 않아 중단한 상태. 글루타치온 먹으면 비타민C 줄여야 하나요? 글루타치온 먹어도 비타민C 줄이면 안 되고요. 똑같이 그냥 다 먹으면 되는데 비오육기소 먹는데도 변비리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먹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을지에 관해서 상담 실장님하고 좀 통화를 하셔서 먹는 방법을 개선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딘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비는 뭐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들 중에는 저희 이 제품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먹는 양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먹는 시간도 중요한 겁니다. 시기, 언제 먹느냐? 그 다음에 제대로 먹고 있느냐, 소변의 염濃도가 제대로 나오고 있느냐, 체온은 제대로 맞느냐, 그 다음에 물은 제대로 섭취를 하고 있느냐, 물 2리터 이상 드시고 계시는지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 주어야 되고요. 닥터 한스 변비라고 영상을 하나 찾아보시면, 뭐 한 30년 동안 화장실 제대로 못 가는 어떤 분이냐면 자기 집 화장실만 들어가야 변이 나오고요. 한 번 들어가면 1시간에서 2시간 있어야 되고요. 바깥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변이 안 나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해결이 됐고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변비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백날 잘 안 됩니다. 여러 다른 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왜 그런지를 찾아보면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선님 체온 아주 좋군요. 비타민C 먹고 소화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정선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비오육기소하고 몸이 많이 좋아졌고요. 20년 넘게 혈압약 먹던 걸 한 달 전부터 끊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도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되네요. 이야. 그런데 혈압은 95에서 100에서 계속 머무는데 저혈압이 아닌가 계속 걱정인데 괜찮을까요? 저혈압이 되셨군요. 95에서 100은 저혈압 맞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고혈압에서 저혈압으로 가버리는. 뭐 어쨌든 나쁜 건 아니고요. 상당히 좋은 거네요. 혈압을 또 이제 올리는 방법을 고민하셔야겠네요.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고요. 체중은 좀 많이 줄었나요? 체중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킬로에서 몇 킬로로 줄어들었는지. 어쨌든 저혈압이 된다니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를 써주셨군요. 한 1년 드셨죠? 지금까지. 건순천님, 저는 단식 공부 중 운동 시 땀이 너무 많아서 소금을 3g 정도를 0.5리터의 희석 후 섭취하며 2년 정도 운동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C를 운동 중 섭취하려면 소금을 섭취를 줄여야 할까요? 아니죠. 운동 중일 때는 그냥 물하고 비타민C 마시면 되고요. 소금물은 또 먹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뭐 많이 먹는 게 아니니까는요. 소금물 0.5리터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드시는 거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껏 운동 시 소금물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소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소금으로부터 몸속에 전자가 공급이 되어지고 그 전자가 근육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움직이려면 전자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전기가 튀어야 근육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항산화제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소금 제대로 챙겨 먹고 하는 운동이 제대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선님, 병원 처방 수면 유도제 있는데 안 좋다 해서 안 먹고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가지고 그 다음날 상당히 피곤한 몸이 된다면 수면 유도제 먹는 게 낫습니다. 먹으면서 지금 현재 몸 안 좋은 것 그거를 고치면서 수면을 유도해 가는 게 맞습니다. 자는 게 더 나아요.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이 몸을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선님, 체중은 10kg 감량했고요. 비호육기선은 1년 2개월 복용 중입니다. 오래됐네요. 와, 그런데 어떻게 10kg를 줄이실 수 있나요? 그 나이에. 나이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 정말 대단하신데요. 예전 사진은 제가 있는데 요즘 사진이 궁금하군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박수. 이야, 어떻게 10kg를, 야, 60이 다 돼가는 연세에 10kg를 어떻게 빼나요? 그것도 운동도 안 하시면서. 맞잖아요. 운동 안 하셨잖아요. 운동 안 했다고 써주십시오. 58세시구나. 운동 안 하신 거 맞죠? 야, 정말 대단하다. 운동했나? 축하드립니다. 엄청 날씬하시겠네요. 그러면. 이야, 궁금합니다. 사진이. 박사님, 글루타치온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은가요? 식전에 먹는 게 좋은가요? 사람마다 틀린가요? 식후에 먹는 게 좋고요. 오메가3랑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하십니까? 하루에 이틀에 1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아니면 하루에 1시간. 어떤 운동? 걷기 운동? 네, 어떤 운동 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10kg. 야, 10kg를 어떻게 빼서 제가 부럽네요. 저도 좀 빼고 싶은데 사실 제대로 못 빼고 있거든요. 네, 야, 정말 저혈압이 돼버렸다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자, 비타민C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질문 5분 동안만 더 받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비타민C가 하는 역할 보시면, 항산화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항산화라고 하는 것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호흡한 산소량의 약 5%가 활성산소로 바뀐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물질입니다. 거의, 여러분 디톡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톡식한 물질을 제거를 하는 게 디톡스인데,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디톡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폐물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빈혈을 예방한다. 이건 뭐냐면 장에서 이 철분이 흡수가 잘 되도록 비타민C가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면역 밸런스를 잘 맞추어 준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한 실험들 중에서도 많은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가립구하고 림프구의 밸런스를 잘 맞추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은 가립구와 림프구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고요. 가립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계속 오랫동안 몸속에 들어있게 되면 암으로 갑니다. 그리고 림프구가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면 가려움을 유발하고 천식, 해소, 알레르기, 두드러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비타민C가 이런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건강해진다. 이것도 이제 심장에 산소 공급이 일단 잘 되어지죠. 비타민C가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피부에 기미, 주근깨 등등 콜라겐 합성을 잘 시켜주어서 주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잘 된다. 그 다음에 통풍을 예방한다. 통풍 무섭습니다. 굉장히 아파요. 네, 그런데 비타민C를 드시면 통풍도 사라진다라는 건데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타민C를 먹는 게 좋을까라는 건데요. 비타민C를 먹는 게 좋으냐, 어떤 걸 먹는 게 좋으냐라는 건데, 결국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뭘까요? 좋은 비타민이다, 나쁜 비타민이다.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기준만 정해지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눈이 나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는 겁니다. 비타민C를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겁니다. 많이 먹는 거. 비타민C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많이 먹을 수 있는 비타민이 가장 좋은 비타민입니다.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편리해야 됩니다. 편해야 됩니다. 가지고 다니기 편해야 되고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이런 비타민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어떤 거예요? 네. 그래서 휴대하기 편해야 되고 싸야 됩니다. 비싸봐요. 항산화제 비싸면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비싼 항산화제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싸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C는 싼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뭐라고요? 싼 거요. 자주 먹으려면은 알맹이가 편합니다. 알맹이가 편하다. 그 다음에 많이 먹어야 되는 거니까 싼 걸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루보다는 정제가 좀 더 편리하고요. 많이 먹고 자주 먹을 수 있고 값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나라에서 만든다고 하는 이 비타민C, 사실상 이 나라에는 비타민C 만드는 공장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회사가 만드는 것 뿐인 거죠.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나라에서 만듭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팔고 있는 비타민C도 이 나라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요,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어서 요새는요, 사실 이런 분자, 가장 일반화되어져 있고 가장 보편적인 거, 이 나라에서 만드나 저 나라에서 만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똑같은지 제대로 만들었는지 검사 전부 다 합니다. 차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싸고 양 많고 간편한 거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옆에 있는 이게 이제 NMR, 프로톤 NMR이라고 하는 건데, NMR로 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둘 다 만들지만, 네, 똑같은 놈이지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차이가 나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네, C13NMR이라는 것도 이렇게 찍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자 구조가 틀릴 수가 없어요. 이상한 게 만들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네, C13 비타민 C, C13 NMR 비타민 C, 이렇게 전부 네, 이 탄소가 여기 들어 있는데요. 이 탄소가 어디서 쭉쭉 올라오는지 있는지 없는지 다 분석을 해냅니다. 깔끔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알이 좋냐 분말이 좋냐, 이거는 자기가 네, 본인 스스로 먹기 편한 거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천연이냐 합성이냐, 네, 이건요 가격이 못 따라갑니다. 천연이나 합성이나 비타민C의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싼 거 드시는 게 낫다. 천연은 무지 비싸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 결국은 선택은 싼 거, 많이 먹을 수 있는 비타민C가 제대로 고르는 거다 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 몸이 된답니다. 자, 여러분이 올려놓으신 채팅창 질문을 다시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시고 뒷산을 가신다고 그랬고 10kg를 빼셨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열심히 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항상 박사님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정선님, 박사님 비오유기수는 기본 먹고 있습니다. 불면증, 글루타치온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셔보시고요. 기본 먹고 있는 거 얼뜩 무엇을 몇 개씩 얼마를 먹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제대로 먹고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제대로 안 먹고 있는지, 제대로 먹고 있는지를 우리 상담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년간, 권순천님, 저는 2년간 가늘단식의 운동으로 25kg 감량했고요. 현재 82kg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키가 크신가 보군요. 대단하십니다. 박경희님, 박사님, 제 염독의 확인을 위해 물 1리터에 소금 5g 넣고 염독의 젠이 2.3이 나오네요. 예, 염독의 고장 맞습니다. 물 1리터에 5g 넣으면 0.5%가 나와야 되는데요. 0.5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잘못됐습니다. 네, 반품을 하시면 됩니다. 새 걸로 교체해 드립니다. 네. 소변염도 4, 5가 그건, 네, 4, 5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사람 몸에서 그렇게 나오면 사람이, 네, 성하지가 않습니다. 네. 잘못된 거예요. 높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독에 높게 나오거나 숫자가 너무 낮게만 나오거나라는 건 다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염도계가 중국산인데요. 싸긴 싼데 간혹 저런 불량품이 많이 나옵니다. 불량품 나오면 그냥 새 걸로 교체해 드리니까는요. 네,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택배 아저씨를 통해서 반품을 다 시켜버리면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체크를 하셔서, 네, 염도계 꼭, 네, 체크하셔가지고, 네, 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분께서 물 1리터에 소금 5g 넣었으니까 0.5% 나오는 게 맞으니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 농도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상담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저기 제가 방송 중이라서 이게 소리가 방송에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네네네. 네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예. 저는 박사님이 그 전에 통화했고, 지침 주신 대로 비오 6기소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목소리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소변 염도도 오늘 오전에 좀 문의를 드렸는데요. 네. 박사님이 꼭 확인을 하라 그래서 물 1리터에 예. 수저에다가 이렇게 깎아서 하라는데, 그 깎아서 하는 그 소금의 양이 5g 정도 예상하면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명확하게 그람 수를 미세 저울로 재서 예. 5g 넣고 물 1리터에서 제 수락한 예. 염도계로 쟀더니 네. 0.5가 박사님 지침 주신 대로 안 나오고 예. 2.3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염도계가 고장인 건가요? 고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요. 이게 처음에 사용할 때는 0.9에서 1.7 이렇게 계속 보였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수치가 좀 높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일단 높고요. 상담실장님하고 통화를 그 부분은 해보시면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또 다른 질문. 그 염도계 일단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염도계는 교체를 하면 네네. 새 걸로 교체해드립니다. 교체를 하면 되는 건가? 네네. 제 소변 염도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네. 예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요. 그거는 새로 새 거를 갖고 다시 재보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예. 박사님, 지금 이제 비타민 C를 메가도스한 거를, 그러니까 저는 메가도스보다 하루에 6개 아니면 5개, 예. 적으면 4개 정도, 하루에 2끼 먹으면 네. 2개씩 이렇게 먹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이 비타민 C 먹은 지가 지금 한 1년 넘게 됐는데, 예. 그전에는 80에서 90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좀 100에서 120을 넘게도 나오는데, 예. 그게 지금
그만큼 흡수가 잘 된다고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네. 그걸 무시하고 계속 메가도스를 이행해도 되는 건지. 자,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네. 비타민 C로 인해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냐? 네. 아니면 정말로 혈당이 올라갔느냐? 네. 이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네네. 한 4일 정도 비타민 C를 끊으시고 네네. 한번 네. 재보세요. 네, 오늘부터 스톱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오늘도 스톱하고 내일 재봐도 되나요? 아니면 그건 4일 후에 재봐야 한 되나요? 4일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일 후에 또 재시고 내일도 한번 네. 재보시고 아, 예, 계속 한번 재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0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 정상 수치가 되는 네네. 그 기간이 4일이면 충분한가요? 네네, 충분합니다. 네. 네네. 그러면 말씀대로 해보겠고요. 만약 지금 비타민 C를 먹고 좋다는 사람이 제 주변에 많아요. 네. 물론 지금 여기서도 그렇지만 네. 저는 더 먹고 싶은데 예. 이게 지금 수치가 이래서 괜히 겁이 나는 거예요. 당이 무섭잖아요. 네, 그건 네. 확인해 보시면 이제 판가름이 네. 나니까요. 확인을 해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네. 그거가 문제였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염도계를 교체해서 제가 염도를 쟀을 때 지금 용융소금을 산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수치를 봤기 때문에 용융소금을 따로 박사님이 먹으라고 한 만큼 먹어보질 못했어요. 수치가 높아서. 예. 그런데 지금 딱 염도계를 교체를 해봐야 되겠군요. 네네. 교체하시고요. 소금은 일단은 뭐 조금 드시는 건 괜찮아요. 많이 들어가도 그냥 소변으로 나가니까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지금 그래도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일단 교체를 해서 확인 안 해도 되고요. 일단 드세요. 많이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요. 몸도 고장나는 것도 아니니까 네네. 일단 많이 드세요.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네. 이렇게 수치가 높았을 때 어떤 몸의 이상 증상이라든가 이런 변화를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은 없고 소화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예. 부분에서 제가 이제 문이 궁금한 게 많았었거든요.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염도계 고장나서 그런 거니까요. 그 교체해서 네네.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체도 네, 들어가세요. 네네, 교체 네. 확인을 또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를 이렇게 또 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비타민 김정선님. 네, 비타민 6알, 오메가 1개, 유산균, 키토산 2알, 소금 1티스푼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소화는 별 문제 없으신가요?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가 잘 되고 있으시면 네, 괜찮은데 소화가 제대로 아직도 좀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소금량을 늘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이 튼튼하냐 이 부분인데 자, 비타민C 하루에 6개고 오메가는 1개라고 하는 게 하루에 1개 먹는다는 얘기인가요? 오메가 하루에 6알 정도 먹어야 됩니다. 유산균 하루에 3포 먹어야 됩니다. 키토산 한 끼당 2개 먹어야 됩니다. 소금 매 식사 때마다 1티스푼인데 더부룩함이 있으면 2티스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걸 이렇게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소금 1티스푼, 2티스푼씩 그렇게 막 먹으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네, 혈압 올라가면 혈관 터집니다. 그래서 혈압이 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 소금은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막 먹으면 안 돼요. 네. 소변의 염농도 채가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아리차님, 느린 부정맥에 칼슘과 마그네슘, 소금물 도움이 됩니다. 네, 염분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은 소변의 염농도를 체크를 하셔서 소변 염농도가 0.9% 이상이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네,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아이가 숨 차는 정도가 어떤지, 또 코를 잘 고는지, 이런 것들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쉽게 숨이 찬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땀이 난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미소님, 오메가3 양을 늘리면 잇몸 출혈과 상관이 있나요? 오메가3 양 늘어난다고 해서 잇몸 출혈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잇몸이 튼튼해지고 더 혈액이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네,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거의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거의 10시 14분 정도 되셨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먹는 것이 몸이 됩니다. 잘 먹어야 되고요. 또 되도록이면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튼튼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체중이 더 정상 체중보다 장수한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